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날 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따뜻한 게 이제 걸어 다닐 맛이 나죠. 오늘 하루 뉴스를 도배질한 것이 중국 북경 올림픽입니다. 거기서 편파 판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쇼트 스케이팅 이 선수들이 이제 중국 애들의 장난질에 녹아 떨어진 걸 이제 많이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에 관해 가지고 지금의 문제가 아닌 옛날 문제를 한번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심판 판정에 해가지고 스포츠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룰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아주 못된 짓거리를 했던 이 중국 애들을 우리는 떼놈으로 불렀습니다. 떼놈. 근데 이 떼놈이요, 원래 우리가 쓴 말이 아니고 중국 애들이 우리 쪽으로 쓴 말이 떼놈입니다. 그 떼놈이란 말이 오랑캐란 뜻이거든요. 그 중국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제 떼놈을 했냐? 동호란 말입니다. 동호. 일반적인 역사 시간에 우리는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런 식으로 이제 동서남북 간에 걸쳐 있는 이 오랑캐들을 중국 애들이 그래 불렀다고 그러죠. 근데 원래 그들은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 그래가지고 동호라 그랬습니다. 그 동호가 누구냐? 고구려입니다. 고조선과 고구려를 갖다가 동호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동호를 얘들이 동이로 바꿔 불렀던 것은 동호 쪽에서 활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동이라 다시 이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동호의 범어 산스크리트로는 퉁구스라 그랬거든요. 퉁구스족. 그건 영국 사람이 쓴 말인데 그 퉁구스란 말 자체가 중국 애들이 동호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 중국을 이야기하게 된 근본 동기는요, 우리가 배웠던 중국 역사는 겨우 기원전 200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우리가 중국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국 역사 우리 그래봐야 이제 8개의 큰 나라 있죠. 주한당송, 원명청중이라고. 주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지금의 중화민국. 그 사이사이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 5호 16국시대, 수나라부터 해가지고 조그마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큰 나라가 있기 전에 그들이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삼황오제라 그랬죠. 그리고 오제 중에요, 염제 있었습니다. 황제도 있고 염제도 있고 각종 제가 있었지만은, 염제가 누구냐 하면은 신농시라 그랬거든요. 농사법을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5대 환웅이, 5대 환웅의 아들이, 태우이 환웅의 아들인가 그게 농사를 가르쳐 줬는데, 그 농사를 가르쳐 줬다 하는, 우리는 옛날 말로 이제 환단 고개 그런 것만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역사도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줬던 중국 자기들에게 역사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쌀 들어왔고, 조, 기장, 수수, 팥, 콩이 다 들어왔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농사법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게. 원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영토였거든요. 고구려가 첫 발효한 것이 바이칼입니다. 바이칼.
울란우데라는 저 몽고 북쪽에 지금 현재 몽골 공화국에 있는 울란우데라는 그 도시에 가보면은 거기에 부리야트족과 코리족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 이 고려라는 말과 고구려란 말, 현재 영어로서는 코리아라는 말 이 자체가 우리의 옛 어원인 우리의 족속 이름인 코리족이 그 어원이 바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합니다 말 대신에 단정적으로 씁니다. 코리족이 우리의 어원이라고. 왜? 제가 만나봤으니까. 그리고 부리야트족, 부여족이거든요. 야트란 말은 그냥 족이란 한자를 갖다가 범어작으로 쓸 때는 이제 야트라 또는 이트 이런 말로 쓰는데 부여족입니다. 그게. 그 부여족의 세 방파 중에 하나가 코리족입니다. 제가 바이칼에 그 수련하러 갔을 때 코리족 무당 할머니가 우리 수련하는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수련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가 끝날 때쯤 되니까 곰 울음소리를 내면서 거기서 우리를 배웅을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와 우와 하면서. 근데 뭐 그런 건 하나의 그 가십이고, 여하튼 그 몽골 대초원 거기로부터 이렇게 점점 남하를 해가지고 우리가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고시성을 가진 코리족의 나라란 뜻이 고구려입니다. 거기에요, 중국 기록에는 탕리국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탕리국. 탁리. 이게 탱그리국입니다. 탱그리. 지금도 울란우데의 부리야트족은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탱그리라 그래가지고 탱그리한테 기도할 때 가슴에 조그마한 징을 하나다, 우리가 깽가리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그걸 달고 그걸 두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물었더니 탱그리 신에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즉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제국을 쭉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가 뭉쳐가지고 한 나라 형태로 살아갈 때는 영지주의냐 속지주의냐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영지주의라 하면은 생각을, 사는 땅은 각각 다르더라도 생각이 통일되어 있는 그 나라들은 전부 다 하나의 제국이 됩니다. 이제 속지주의라 하는 것은 권력의 지배 계급이 그 지배의 힘이 미치는 장소를 다 속지주의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는 영지주의였습니다. 무엇으로? 탱그리 신으로서. 그게 탱그리가 곧 단군입니다. 단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란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두 강이 어느 강이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것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 티그리스 강 이름이 지금도 현지 주민들은 원래의 발음대로 하면은 딩그리 강이라고 합니다. 탱그리 신을 모셨던 사람들이 동방으로 저쪽 서쪽으로 이동해 가가지고 거기서 만들었던 문명권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황하 문명 우리 겁니다. 염제 신농이 가르쳐준 농사법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중국에 말이죠. 얘들 그 쌀이 나는 걸 보면은 우리 한국 쌀은 악기발이라 그래갖고 아주 찰지잖아요. 찰진 쌀인 반면에 저쪽 베트남과 태국 같은 안남미 푸석푸석한 이 쌀들 종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쌀이 요하강 일대에서 유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기장과 조, 보리 이것들과 함께. 언제적? BC
기원전 15,000년 정도에 지금부터 17,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신농씨가 농사를 전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고조선 환국, 단국에 이르러 단국이 배달국이거든요. 배달국 시대에 중국 쪽으로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간 그 농사법이 지금의 중국 농민들이 살고 있는 그 쌀, 보리, 조, 기리 이런 것들입니다. 자, 크게 따지면 뭡니까? 중국 저 나라는 우리가 문명을 전파해가 가르쳐 준 나라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그 사람들이 살기 좋고 농사가 잘 되고 식량이 많으면은 인구가 늘게 돼 있거든요. 그 농사법을 가르쳐 주고 하다 보니까 잡것들이 많이 섞여 가지고 인간성이 점점 변질돼 간 겁니다. 저놈들이. 중국을 크게 이분으로 하면은요, 하족이 있고 화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화족입니다. 이 화족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 자기들끼리 붙인 이름인데, 그 화족들이 사는 동네를 중화민국이라 그랬거든요. 그 자기들이 만든 음식 자체를 아직도 중화요리라 그럽니다. 웃기는 놈들이죠. 우리나라는 아무 뜻도 생각도 없이 이제 화족이 만든 요리다 아름다운 화자를 씁니다. 중국의 오악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 중에 제일 크고 아름다운 산을 화산 그러잖아요. 무협지에 나오는 화산파, 숭산 소림사, 종남산의 종남파 뭐 이런 식으로 그 화자를 자기들의 이제 중화민국이라고 이름까지 붙일 정도로 족속들이 자기들 아름다운 족속이라고 하는데 천만에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중국을 통상 중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말이죠. 황하강 북쪽으로 이제 하북이라 그러고 남쪽을 하남이라 그러고 태산의 동쪽을 산동이라 그러고 태산의 서쪽을 산서라 그러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이제 관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5개 성을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는 이제 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중원에 사는 족속을 화족 그랬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족은 그 중원보다 훨씬 왼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운남성이나 뭐 사천성, 즉 티베트에 좀 가까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족이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화족이고 이것들이 이제 중국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남방 계통에 이제 인간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지금은 밑에 이제 이 양자강 남쪽 쪽으로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강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인구들은 또 성격이 다릅니다. 중국 애들하고. 중국이 전부 55개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는데 별별 족속에 따라 저끼리 섞이고 하다 보면서 잡종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들끼리도 이제 원래 우리 이 고조선 강력, 단국의 강력으로 속해 있던 영지주에 속해 있던 이런 애들은 참 착하고 순수하고 농사 짓고 잘 먹고 이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먹을 거리가 많아지고 인구가 풍부하게 되니까 인구가 풍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작것들이 많이 섞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영토 싸움을 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내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모질게 변해가지고 이것들이 성격이 이제 한 4,000년, 5,000년 내려오다 보니까 떼놈이 돼버렸습니다. 떼놈이. 그 떼놈이 뭡니까? 하도 그 농사는 잘 되고 먹을 거는 풍부하고 하다 보니까 찢고 볶고 싸우는 게 그냥 중국의 기본적인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성향이 내 식구, 내 먹을 것만 챙기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기의 질이 바뀝니다. 기질이. 바뀐 기질들이 결국은 크게 한 붙었던 것이 근대의 역사에 있어서는 장개석과 모택동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주 구성 인원들이 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았던 모택동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찢고 뽑고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중화민국이 되어버렸죠. 중국 공산당, 중국 사회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국 사회주의가 인간들을, 즉 중국 농민들을 다 잡아내는 그 수단으로서 철저하게 공포를 갖다가 유발을 시키는 사회주의 정책을 씁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5천만 명을 공산혁명할 때 이제 스탈린이 죽였다 그러는데 모택동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자국민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의 중국인들은 오로지 내 살고 내 먹고 살고 내만 잘 되기 바란다는 이런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 아주 굳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잘 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1대1로라 그래가지고 옛날 청나라 제국의 권위를 되살린다고 에너지 자원을 하는 주변 여러 나라들한테 돈 주고 떼고 하는 것도 아주 거칠게 하거든요. 순조롭고 부드럽게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내다 해가지고 자기들 1대1로 공사할 때 중국 사람 왕창 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밥해주는 한바 집까지도 자기들이 다 가져갑니다. 현지 사람들하고 융화를 못하죠. 그 이놈들이 하던 그 짓거리가 그대로 드러난 게 올림픽에서도 아이고 너가 잘 되건 못 되건 우리는 무조건 금태해야 된다. 그 쟤들은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매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매수를 합니다. 중국인들의 매수 방법. 캐나다, 호주, 우리 한국까지 이르기까지 정치인들 매수, 돈, 여자, 술 이걸 가지고 매수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뻑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합니다. 때로는 공포로, 때로는 약점으로. 그러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같이 갔던 수행 기자단이 그 중국 공안대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찰이거든요. 경찰이 외국 사절단에 따라다니는 기자단을 주먹으로 좀 패버린다. 이거는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깔보였으면은. 근데 우리가 깔보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들의 원래 성정이 저렇게 조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 빼들어갈 때 말이야. 우리 과거의 역사적으로 이제 BC 4,000년, 5,000년 그 전에 이제 그 중국 북방지 그들이 중원이라고 부르는 곳과 그 북쪽에 있는 황하, 요하, 여 밑에 있는 양자, 이거 전부 다 우리 범투르크 계열의 고조선 강력이었습니다, 이게. 이었다고 합니다가 아닙니다. 강력이었습니다. 그건 확실히 압니다. 그 양자강에 지금 우리가 역사 시간에 잘못 배웠던 신라방이 있었고 신라소가 있었다 하는 그거. 원래 거기 신라가 있었습니다. 양자강 쪽에는. 백제는 산동성 쪽에 있었고요. 고구려는 만주를 포함해가지고 저 북쪽 시베리아 바이칼 가시를 다 갖고 있는 게 고구려입니다. 힘에 밀려서 한반도로 온 게 아니고 영지주의, 영적 영성 에너지가 북극성의 그 기온, 하늘 기온이 점점 가가지고 한반도로 오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한반도로 온 게 반도 3국입니다. 우리는 영토를 갖다 그 거대한 영토를 점점 좁히고 반도 쪽으로 내려왔죠. 그게 남겨진 애들이 저기 찢고 볶고 하다 본 게 지금의 중국이 됐는데 그 요놈들에게 내부의 내전이 얼마나 치고받고 싸기 좋아하고 했으면은 오로지 노예 같은 삶을 살더라도 생존 자체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저 중국 놈들의 기질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오로지 남은 어떻게 되든 나는 살아야 한다. 그 모택동이가 항일운동 한다고 할 때가 마적단들하고 같이 움직일 때 그 마적단들의 생존 수단이 농사 짓는 농민들을 수탈하는 거였잖아요. 그 마적이 나중에 군벌이 되고 그 군벌들이 이제 결국 이제 장개석 군대하고 연합해가지고 항일운동을 해가지고 지금의 중국 공산당이 됐지만
마적한테 시달린 그 중국 일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중국 국민들의 국민성을 형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들의 과거의 경험과 기록이 여실히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제 전생을 회고해 보면은 저는 자꾸 중국 땅이 완전히 내 땅으로는 거기서 살은 게 자꾸 기억이 나거든요. 그저 중국 오악이라고 불리는 산 중에 태산 위에 그 위에 보면 태항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노자가 성천했다고 이름 붙여진 그 태항산에 가보니까 저는 거기서 이 산 밑으로 내려가 뭐가 있다 할 정도까지가 다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가 내 또 닦았던 자리구나. 여기가 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자리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제 강의를 듣는 도반들은 말이죠. 대부분 다 그쪽에서 생을 갖다가 한 500번 내지 1000번은 살았습니다. 왜? 우리 그곳의 역사가 15,000년 전부터 시작을 됐으니까. 그 15,000년이란 말은 대홍수 이후부터는 대홍수가 끝나고 우리는 그쪽으로 착착 뻗어온 겁니다. 자꾸 뇌피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놈은 원래 중국에 성질 나가지고 그들의 역사와 뿌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은 또 오래 가버렸네. 하여튼 저들은 우리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저렇게 못되게 발전해 가는 것 우리 탓으로 돌려가지고 욕하지 맙시다. 일본은 100년 원수고 중국은 1000년 원수라는데 1000년 원수가 아니고 내 손으로 길렀던 내 자식들이 저렇게 못되게 된 겁니다. 보듬어 주시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